안녕하십니까. 왈가북 진행을 맡은 유영호입니다. 5월 5일 385회 채널A의 이만갑에서 장혜숙이라는 외과 간호사가 나와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하려고 합니다. 북한 의료문화 서비스 중에 상당히 바람직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이 정성운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성을 들여서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그것을 야만적인 것처럼 그 이만갑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성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61년도 11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흥비료공장 병원에 방화수라는 5세 어린아이가 크게 불에 뒤어갖고 화상을 당해갖고 수송되어 옵니다. 근데 도저히 당시 의료 기술로서는 이 아동을 살려낼 수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마침 그때 함흥의과대 학생들 실습생들이 거기에 17명이 있었어요. 17명의 의대생들이 자기들 허벅지살을 떼어냅니다. 피부 이식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아이를 살려내고 화상치료를 마친 거예요. 의사들이 이렇게 온갖 자기 피와 살을 다해서라도 환자를 살려내는 모습, 이것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정성운동이에요. 5월 5일 그 이만갑에 나온 거기서 정성운동을 설명하면서는 마치 간호사들의 피부를 강제적으로 떼내서 치료한 것처럼 야만적인 모습으로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오늘은 주제로 그거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성운동에 대해서는 두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쪽에서?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의사고 저희 남편이 또 의사예요. 어머니도 의사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의사가 집안의 딸인데 어머니가 의사를 평생을 하셨고 연예과장 갈 때 의사로 받으셨고 남편이 군의관이었어요. 군의관이라서 10년 동안을 지방에 내려가서 군의관 생활하다가 부상당했어요. 훈련하다가 차가 굴러서 부상을 당하면서 영예군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제대되면서 김제광업종합대학병원 내과 의사로 배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태어나서 철들면서부터 항상 가운을 입은 사람을 그냥 옆에서 계속 보면서 살았던 거죠.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직장에 가서 엄마 옆에 앉아서 그냥 환자 치료하는 거 구경하고 이런 게 제 일상생활이었는데 이제 사진에 본 정성 이거는 항상 어디 가나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이 배지가 정성이라는 배지는 당연히 달아야 돼요. 모든 병원에는 다 정성이라고 될 것인데 이제 이만갑에서 이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분은 북쪽 사람이잖아요. 남쪽 사람은 북쪽의 사회주의 체제를 의료 체제를 모르기 때문에 허투말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단 며칠이든 몇 년이든 북에서 생활해본 사람이 병원에 가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진짜 진실이 어떻든지 간에 안용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정치적 이용물 어떤 그런 희생양으로 저렇게 석이 없는 말을 저렇게 막 지어낼 수 있을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건데 이런 데 대한 안타까움이 남았어요. 저는 저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구나. 자기가 실제 겪었던 일들도 했는데 방아수 선언에 대한 것은 우리 그때 북에서도 엄청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저도 어릴 때 봤었는데 남쪽 분들은 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북은 우리는 하나의 나라야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대가정이야라는 개념이 제일 커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가정이야라는 게 더 크다는 거죠. 나라라는 개념보다 우린 가정이야. 그리고 영도자는 우리 집의 아버지야. 그리고 당은 그냥 엄마의 품이고. 그러면 의사는 환자들은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를 대하든 교원이 학생을 대하든지 간에 가족이 가족을 대하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키우고 내 자식이 아파하기로 하는데 내 자식이 아파하는데 내 살점이 뭐예요? 목숨도 바치는 게 바로 부모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의사들 자체가 그런 정성이 바로 그런 거죠. 진짜 자기 친가족을 대하는 심정. 그럴 때야만이 정성이 나오는 거지 남이라고 생각하고 난 의사는 내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정성이 심장에서부터 우러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남쪽 사람들은 그 진정에 깔려있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오직 어떤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 직분을 하는 거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직업이기 전에 자기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우리 어머니가 허벅자리에 피부 이식을 3번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어릴 때도 제 엄마가 항상 말해주고 했어요. 어머니도 다른 그 병원에 온 환자를 위해서 피부 이식. 다른 병원이 아니고 엄마 병원에. 그러니까 엄마
의사로 일을 하는데 그 병원에 환자가 와갖고 우선 환자가 뭐 화상을 당하든 교통사고 나든지 간에 환자가 먼저 병원에 오면 환자 옆에는 가족이기 전에 의사가 먼저 있게 돼요. 의사가 이제 통보를 하면 가족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걔가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의사는 우리 엄마는 자기가 살점을 떼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엄마 피부 이식 3번 했는데 그건 누군지 알을 거니? 그건 누군지 내가 알 필요가 뭐야? 난 그냥 내 앞에 환자를 내가 살리면 되는 거지 누군지 알 필요는 없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환자를 내가 살렸다는 긍지감이 있고 내가 또 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됐구나 이런 거지. 그래서 그 3번을 피부 이식 수술한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혈액 피수혈도 몇 번 했어요. 또 환자들이 오면 당장 이 환자가 뭐가 급하다, 화상 환자다 하게 되면 피부 이식이 제일 처음이잖아요. 이거 염증 두가면 안 되니까 그게 서덕이 제일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 이거 영화에 내가 본 나라 있잖아요. 북에 일본의 유명한 그런 기자인지 뭐 하는 유명한 사람이 평양에 방문을 왔어요. 근데 기억이 나요. 말이 엄청 날카로운 기자였어.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데 사회주의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평양에 왔었는데 어느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벽돌에 하얀 가운 입은 사람들이 수술장 앞에 벽에 하얗게 꽉 메운 거예요. 그리고 내 피 좀 뽑아주세요. 나부터 뽑아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야따 저언제만 이거 저런 거 잡았다. 이거 특종이다. 야 사회주의에서 어떻게 선생들 피도 파냐. 피 팔려 어떻게 의사들 깡 뭐였냐 해가지고 야 이빨 찍어야 돼. 그래서 가서 막 찍은 거예요. 찍으려고 봤는데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환자가 들어왔는데 급하게 피가 빨리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피를 빨리 요주라고 부른다. 이 일본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바로 내가 본 사회주의다 해가지고 내가 본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있거든요. 북에. 네, 나도 봤어요. 그죠? 네. 그게 바로 북의 정성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의사들은 그런 거죠. 1, 2, 3편인가 5편까지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그게 의사들은 권에서 그 인간 생명의 기사라 하거든요. 의사는. 네? 인간 생명의 기사라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 환자를 위해서 자기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모이기 전에 영예인 거예요. 우모이기 전에 영예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환자를 자기 정성을 다해서 살려내면 그러면 정말 자기 의사로서의 그 긍지와 그치. 자부심과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서슴없이 자기 피도 뽑아주고 살도 떼어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공장에서도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사람과 같은 B형인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요. B형, 혈액형. 네, 혈액형이 같으면 같이 올라가. 그다음에 그것도 무슨 그 공장 종업원 중에 뭐 어떤 뭐 부모님이나 이 상당했다면 뭐 이렇게 사고를 당했으면 그럼 그때도 공장 종업원들 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 뽑는 게 무슨 큰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공장에도 우리 거기도 친구 하나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말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P형이 뭐다 하는 거는 공장에 다 우리 공장 진료소마다 다 문건이 있잖아. 담당 의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P형은 뭐이고 태어나서부터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쫙 다 끼고 있어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사고 났으니까 그 진료소에서 얘는 혈액형이 뭐라 퍼치가 된 거예요. 아니 그 친구들이나 직장 사람들이 이거 얘가 무슨 형이래 피가 부족하게 하게 되면 서로마다 막 병원에 달려가요. 친구들끼리. 그건 누가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거를 자기 소중한 피를 준다는 게 남이 시켜서 주나요? 그러니까 누가 찾기도 전에 무조건 내 친구, 내 동물 살려야 돼. 다 똑같은 심정인 거죠. 그게 보니까 무슨 강제 그 이순신인가 그 여자가 말하던데 무슨 뭐 간호사들이 제일 피해자다 이런 말을 해. 맞아. 그러니까 무슨 환자가 들어오면 간호사들 다 모여라 해서 그다음에 무조건 피 뽑게 한다고. 근데 그게 뭐 간호사를 다 깨어서 나간들 B형이 맞아야 또 뽑는 거잖아요. 네? 이식해도 뭐 다 혈액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건 참 그 여자 간호장교 했다고 그러긴 했는데 간호사라고나 그냥 외과 간호사라고 소개가 된 거고 장혜숙인데 장혜숙은 자기는 이제 어머니가 피를 뽑지 말라 그래서 자기는 살짝 빠져서 안 뽑았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의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된다면 누가 간호사 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 엄마는 의사예요. 간호사이기 전에 간호사냐 의사나 누가 그런 거 선별을 못해요. 누가 먼저 서로마다 뛰어나가기 때문에. 이만갑에서는 마치 어쨌든 이쪽 사회에서는 의사가
뭐 여기 표현대로 하면 갑이고 간호사가 을이라는 이런 대전제 속에서 마치 그 이만갑 그 촬영본에서는 그 약자인 간호사들이 이 때워야 되는 그런 것처럼 그 방송은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남쪽 사람들은 믿게 되죠. 예. 예, 남쪽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게 유사한 데가 많으니까. 우리 엄마는 의사인데도 피부 이식을 3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북한 어린이 의약품 지원센터인가 아마 그쪽에 관련해서 일하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평양이든 뭐 이제 북한에 그 사람 저 남북 그 의료 지원 차원에서 많이 오가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도 가면서 보면서 요 사진도 그분이 찍어 온 거예요. 직접 북에 가서 찍어 온 사진이야. 이 사진은. 그러니까 뭐 인터넷 떠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북에 갔을 때 병원에 가서 이 뭐지 의사의 가슴에 있는 걸 찍어온 사진이고 이렇듯이 거기서 이제 자기도 의사들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의사들이 아까 뭐 어머니가 그랬듯이 상당 부분이 그 자기 피부 떼주는 의사들은 흔한 거의 안 떼주는 의사들이 없다 그러더라고 거기서는. 예.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여기 자본주의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의료인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의 육신을 바쳐서 한다는 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방송에서 마치 야만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보고 우리 어머니도 30년 남아 의약품관리소에서 부기원 부기지도 내는데 그러니까 절 낳고 그 의약품관리소 그 부기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30년 남아 그 의약품 부분에 있었죠.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공급되는 의약품을 이렇게 병원 진료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 보고 그 이만갑 그 보면서 물어봤죠, 제가. 야, 지금 미쳤냐 하면서. 야, 그 의사들 피를 함부로 뽑냐고. 그것도 중앙에서 피 다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겠지 뭐 그 피로만 예. 있어요. 건조혈장이라 그러는데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것도 내려온 거다. 그렇죠. 네, 그런 건조혈청이지 뭐 그런 것도 내려오고 다 내려온대요 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위급한 막 급한 상황에서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은. 뭐 이분 영화도 보다 보면 특별히 우리 영화니까 물론 그렇게 만들어졌겠죠. 이제 예를 들면 열차에서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자기 피 본 게 무척 그냥 이 자연스럽다 그래야 되나 거기서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정성 문제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북의 우려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놀랐던 게 우리 북에는 어떻게 됐냐면 지나가다가 혹시 아플 수 있잖아요. 뭐 배 아플 수도 있고 뭐 쓰러질 수도 있고 아프면 그 제일 옆에 있던 사람이 데려다가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아니면 차가 아무 차나 119 불러서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물론 구급 환자 생기면 집에서 구급병원에다가 콜해서 병원 찾지만 지나가다가 아프다거나 가까운 뭐 당장 구급환자 생겼으면 그 도로에 나가서 지나가는 차 아무거나 세우면 돼요. 아무 차나 지나가다 한 잔만 보면 그 차가 병원에 실어다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를 세워서 실어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차를 누구나 함부로 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병원에 안 데려다 주잖아요. 처음에 놀랐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아파트에 갔다가 제가 막 설사만 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에서 나 그때는 정말 119 부르는 건 몰랐었어요. 여기 와서? 여기 남쪽에 와서. 남쪽에 와서. 몰라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다른 탈북자들하고 거기가 이게 좀 다르다 나니까 마음을 닫고 뭐 이야기도 안 하고 하다 나니까 근데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 아무리 찾으면서 좀 세워달라고 해도 안 세워주고 다른 가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 정말 아파서 그러는데 나 그 병원에 좀 가게 도와달라 차 좀 세워달라 난 이 사람들이 차 세우면 세워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쑥 보고 또 지나가고 쑥 보고 지나가고 누구도 나한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사람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냉철할 수가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북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담당 주치의가 있어요. 북은 예방의학제, 의사 구역 담당제잖아요. 네, 의사 구역 담당. 호담당제. 의사 담당 허담당제잖아요. 구역제, 뭐 호담당. 근데 아프면 자기 담당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고 심하다 하게 되면 구역병원, 중앙병원에 파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의사가 내가 한 3개 아파트 호동을 뭐 이렇게 담당했다 하게 되면 내가 맡은 지역에서 1년 동안에 환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게 되면 이 의사는 툭진도 하고 상금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에 내가 맡은 지역에서 환자가 뭐 몇 명 생겼습니다 하게 되면 이 의사는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나 단 한 명의 환자도 생기지 않게끔 허담당자들은 어전에는 치료하고 오후에는 전문 자기가 맡은 담당 지역 다니면서 위생 선전을 해야 돼요. 몇 층 미터는 대장이 나쁘니까 뭘 주의하세요. 몇 층 미터는 호흡기 나쁘니까 뭘 조심하세요. 계속 어떡하나 환자 생기지 않아야 자기가 비판을 안 받거든요.
이 차트가 있어요. 매 세대마다. 그치. 이게 참- 가면 이렇게 호담당가 가면 이렇게 인민반별로 매 세대마다 있단 말이야. 쫙 이렇게 깨져 있어요. 그래 가면 뭐 아파트가 병원에 가면 내 거 찾아가지고 의사한테 가죠 이렇게. 그래요. 차트가 아파트 안에 있어요? 아니, 병원에 있는데 진료소.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큰 서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인민반별로 쫙 있죠.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 집 차트가 있어요. 그걸 뽑아가지고 의사한테 간단 담당 말이에요. 의사한테 그러니까 담당 주게 되면 담당 의사 그 안에 자기가 계속 담당하던 환자잖아요. 그 다 기억이 있는 거죠. 예. 아니야, 뭐 아까 그 연희 씨가 저기 뭐라 그러냐 여기 와서 아파서 이렇게 차 불러갈 때 다 지나갔다는 거는 좀 우연치 않게 그 좀 모진다 그래야 너무 개인주의적인 사람만 만난 거고 그런 여기 거예요? 사람들이라고 다 그러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 여기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되는 거지. 그렇겠죠. 세상이 암만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본을 욕하잖아. 뭐 미국도 욕하고 막 우리 일제 시대 때 뭐 안 살아오면 일제 시대 때도 일본인들이 다 나쁘진 않았을 거라고. 그 지배자들 뭐 이런 몇몇이 그런 거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착해요. 얘기해 보니까 그 뭐야 모세의 기적이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뭐 그런 프로그램이 그걸 보면서 근데 놀랐어요 나는. 그러니까 저 구급차 가게 되면 앰뷸런스라 그러죠 여기서. 구급차가 가면 응당 길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왜 저기 구급차 최근에도 그런 것들을 내가 자주 보거든요. 뉴스를 안 보면 뭐 구급차가 가는데 그 길을 내준 시민들 그다음에 경찰들이 뭐 차에서 내려서 길을 내라고 뭐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 구급차가 빨리 갔다 뭐 119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면 난 너무나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네? 북한은 구급차 나서게 되면 그러니까 중앙도로 탈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중앙도로 못 타잖아요. 노란선 치면은 구급차는 중앙선 넘어서도 가요. 아 그래요? 거꾸로 역주행도 가능해. 아 그래요? 네. 북한은 그 도로에 그 이게 경보 물리면서 쫙 차 달리잖아요. 그러면 구급차하고 콩우유차 두 대만 탈 수 있거든요. 중앙선을. 네, 콩우유는 빨리 씻기 전에 변하기 전에 빨리 아이들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아이들 네. 그 유치원에 네. 갖다 주는 유치원, 학교. 학교 이렇게 갖다 줘요. 네. 공우유. 그 지금은 그 좀 그 국가가 힘드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공부 못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고난행군 이전에는 효모빵하고 그다음에 그 공유를 줬어요. 3시간 지나면 네. 우리가 30분 우유 먹는 시간이잖아. 네, 우유 먹는 시간 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차들이 다 달려요. 그다음에 구급차도 달리고 그러면 그 차들이 달리게 되면 모든 차들이 서야 돼요. 구급차와 콩우유차가 네. 우선적으로 지나가야 돼. 그 길을 비켜줘야 네, 된다. 길을 내고 서야 된다는데요. 물론 여기도 의무저나 조항은 정해지만 구급차가 119 구급차 지나가면 여기도 비켜줘야 돼요. 근데 박을 수는 없어요 여기도. 근데 안 여기는 그러던데. 차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뭐 비켜주기도 쉽지 않아. 비켜주려 그래도 옆으로 빠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그렇게는 돼 있어요. 근데 워낙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비켜준다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거고 그런 거고 여기도 그렇게는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워낙 뭐 교통 체증이 워낙 심하니까 해주고 싶어도 쉽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예. 그리고 요게 남쪽의 병원에 저도 입원을 해봤어요. 제가 북에서부터 간 경화 환자잖아요. 그래서 북에서 학교 때부터 항상 병원 생활을 하고 남쪽에 와서도 병원 생활을 많이 하고 했는데 다른 게 뭐냐면 나를 맡은 담당 선생님하고 하루에 한 5분, 10분 이야기해도 정말 긴 거야. 10분 말 못해요. 한 3분, 4분 정도밖에 말을 못해요. 나도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한 번, 잠깐 와서 퇴근하기 전에 한 번, 살짝 왔다 가는 거야. 그리고 외래 환자를 보는 거야. 우리는 외래 선생님은 딱 외래 환자만 보고 입원 환자는 딱 입원 환자만 보잖아. 입원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의사 한 명이 간호하고 딱 파트너로 돼가지고 담당 허실이 따로 있잖아요. 전문. 그러면 어전에는 전문 자기 담당 허실을 그 회진만 돌아요. 그러면 1시간 넘게 앉아서 수다도 떨고 선생하고 정말 가깝거든요. 어선대꾸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남편이 또 의사잖아요. 김제공대 병원에 있을 때 저는 같은 대학에 또 양복점이 있었으니까 일하다가 남편이 야 내가 맡은 환자가 정말 입맛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다. 근데 딱 매기탕을 먹고 싶어 한다 해가지고 일부러 제가 매기탕을 만들어가지고 남편이 담당하는 환자한테 매기탕을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담당 의사들이 내가 맡은 환자가 입맛 없어하고 뭐가 힘들어하고 하게 되면 어떡하나 집에 가서 야 이거 막 고민을 하고 어떡하면 해주면 좋을까 계속 구소리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럼 나도 야, 이거 남편한테 어떡하나 도움이 돼야지 해서 나도 같이 그 환자들 같은 심정이 되는 거죠. 뭣도 해다 주고. 제가 얘기해 보니까 여긴 이런 질병이 많아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듣지 못하던 그 질병들이 많거든요. 뭐 무슨 뭐야 아토피 이런 건 몰랐어요 옛날. 그런 병이 있는 여기도 줄도. 옛날에는 없었던 병이지 산업화되면서 아마 생겨난 병이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무슨 어쨌든 내 북한에서 들어못 보던 병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병을 만들어야 돼. 자본주의는 병이 없으면 의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북에서 42년 살고 남쪽에서 8년을 살면서도 자본주의가 뭘까를 정말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닥치는 현실마다 이해를 못하겠는 거인데 어느 한순간에 아 이게 자본주의구나 하고 딱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한 몇 명이 쭉 앉아서 수다 떠는 시간이었어요. 제 옆에 변호사도 있고 앞에 뭐 일반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제 앞에 있는 분이 아 자기 2002년도에 북에 가서 대동강 기술교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다 낚싯대 들이우고 낚시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웠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하는 말이 아 저기 변호사님 이분이 지금 국가보안법 거무 찬양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담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제 옆에 있던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저런 범죄자가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이 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머리를 치더라고. 아 이거구나. 남조선은 이거였구나 하고 그때 알았어요. 의사 예방약 하자 그러면 의사들 데모해요. 예방약 못해. 근데 그 뭐야 그 이야기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그 낙동강변 2인조 강간살인 사건이라고요. 그 피해자분의 검은 피해자분이죠. 그분 제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거든요. 그분 1급 시각장애네요, 그분이. 근데 그분 모시고 저기 어디야? 연세대냐? 연세대병원이나? 어쨌든 그 대학병원 갔어요. 갔는데 거기 그 카운티에서 이렇게 이렇게 접수받는 그 분 있잖아요. 우리 앉아 표 뽑고 앉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차례 된 것 같아요. 몇 번 고객님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에 웃었지 내가. 이거 환자도 고객이야? 표현이. 그래, 아니 환자가 고객인 거야. 그 뭐야? 이거 환자 범주문이잖아. 맞지, 고객 맞지. 표현이 그런 거. 그 얘기네요. 아까 얘기했던 통일부에서 촬영한 이건 이제 이만갑이 아니라 통일부에서 촬영한 그 아까 얘기했던 환자 얘기 듣기 한의사 한다는 김지은 청진의과대학 출신이고. 고려의학부를 나서 한의사를 하는 건데 여기로 따지면은 여기 와서 자기가 탈북해갖고 여기 와서 살면서 어쨌든 여기 또 자격을 땄겠죠. 한의대 나왔고 어쨌든 한의원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이 사람 그 인터뷰하는 거 중에서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이제는 뭐 괜찮다. 이제는 이해되고 능숙해지는데 처음 왔을 때 환자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야. 환자 이제 먹고 살이 그래. 환자가 있어야 먹고 사는 건데 자기는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환자 없어서 어떻게 해? 아니, 환자가 없어야 당연히 좋은 건데 의사는 자기는 그렇지, 그렇게 네. 살았는데 거기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인터뷰 과정에서. 근데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여기 생활 좀 많이 해보세요.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환자 없으면 그 여자 굶어 죽어야지. 뭐 세금도 못낼 걸 벌써라. 예, 간단히 이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뭐 그 이만갑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 참 보기 좋은 의료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의사 의료인들의 마치 다시 야만인 취급하는 걸 보고 참 놀래갖고 어떻게 왜 참 착한 짓을 해도 욕을 하는 저 사람들은 그렇죠. 도대체 어떤 뇌 구조를 가졌나 사실 궁금할 정도로 좀 황당했었어요. 바로 5월 5일 이만갑에 나온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요거에 대해서는 정성훈에서 요 정도로 정리합시다. 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